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한식 가정 요리의 대가 옥수동 심영수 선생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좀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제가 다른 프로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혹시 뭐 비결이 아무래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변했겠지. 잘 먹으면, 예. 잘 먹으면 좀 덜 늙어요. 아, 잘 먹으면요. 선생님께서 요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0년? 와, 자, 이제 사실 우리 선생님의 요리 명성은 정말로 옥수동 심선생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의 수제자가 돼서 맛있는 좀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 오늘 어떤 걸 좀 배우면 좋을까요? 설 요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념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양념을 기본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천연 양념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천연 양념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또 함께 만들어 보나요? 이제 고추조림을 하나 밑반찬을 해놓으면 예. 그 느글느글한 기름에 구운 음식, 예. 또 갈비찜 뭐 이런 거 먹을 때 예. 그 달콤하고 매콤한 그 고추조림이 또 곁들여져 있으면 네. 훨씬 그 입맛이 살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조림 하나 해보고 네. 우선 이제 그 양념을 오늘은 하겠어요. 천연 양념과 이 천연 양념을 통해서 꽈리 고추조림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 한 주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럼 오늘의 요리에 필요한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옥수동 심영순 선생님과 함께하는 명절 특집 맛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해보는데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만들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즙을 먼저 해보겠어요. 네, 향신즙.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 눈앞에는 여기 뭐 배도 보이고 양파, 무, 마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하고 배하고 네, 양파, 또 생강 생강까지. 이렇게 해서 생선에다 재우면은 생선 비린내들을 잡게 되고요. 네. 그 고기에다가 또 이 향신즙을 넣으면은 고기 누른내도 잡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영양분이 풍부해가지고 이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것은 아주 완전히 그 영양소가 소화도 하고 간도 해독하고 또 혈정도 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해놓으면 음식이 이 식품 중에서 생선 같은 거는 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채소즙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산성과 알칼성이 중화돼 가지고 아주 천연 양념으로 최고죠. 그리고 이 무가 이게 아주 갈증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암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소화를 또 잘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갈아서 즙만 내면 되니까 간단해요. 네. 눌러. 꽉 눌러. 그렇지. 물 나오는 거. 야,
이런 기계가 없으면 네. 강판으로 가르면 돼. 갈면 되는 거죠? 그럼 예. 갈아서 보재기로 짜면 돼, 면보로. 예전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짜놓고 쓰면 얼마나 좋아. 마늘이 다 갈았어요? 다 갈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어요. 좀 더. 우리 얼만데. 아, 이거. 이게 피 같은 걸 피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쫙 따로 나오거든. 이거를 이제 그 얼음통에다가 예. 넣어놓고 얼려서 써도 되고요. 그렇지.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려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두었다가 이거를 쓰면 돼. 그냥 놔두면 상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얼려서 쓰게 되면은 네. 더 보존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냉동실에 얼려서 얼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렸어요? 네, 거기 얼렸습니다. 얼려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좀 가져와요. 여기 있습니다. 있죠. 이거를 꺼내서 네. 쓰면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릇에다가 담아놔요. 네. 쓰게. 냉동실에 얼려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쓰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더 꺼내놔요. 조금 더 좀 꺼내놓을까요? 쓰게. 예. 한 서너 개.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마트를 가봤는데요, 선생님. 네. 마트에서도 요새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꺼내 쓰시면 되겠네요. 네. 게으른 사람들은 좋겠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천연 양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이제 향신즙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엔 향신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향신장은 이거를 왜 했느냐 하면 이제 음식 초보자들이 간장을 넣고 또 설탕을 넣고 뭐 이렇게 불고기를 하나 하기 위해서 네. 이것저것 넣게 되면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달고 또 설탕이 덜 들어가고 그냥 졸여지면 또 너무 짜고 짜고, 예. 이래서 이게 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향신장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그 고기를 1년에 한 번씩 장에다가 그냥 우리 재래식으로 담는 장에다가 넣었어요. 네. 넣어가지고 끓여서 넣고 해서 장이 수증기가 증발되면 장이 짜지는 것을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향신장을 만들어서 쓰면 젊은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쉽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이제 간장을 보여. 네.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향신즙을 또 보여. 아까 만들었던 향신즙이죠? 이걸 좀 붓고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포도주나 청주나 좋아요. 이걸 넣고 그리고 또 이거는 후추인데 후추는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예, 이렇게 해서 또 일단 불을 켜줘요. 네,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뚜껑을 덮나요?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네네. 끓게. 그리고 이거를 적당히 고추를 잘라서. 네, 이렇게 잘라줘요. 뭐 뿌리 이런 건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씨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들어가도. 이렇게 해서 약간 매콤한 맛을 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만 넣읍시다. 이거 크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강을 좀 이렇게. 이게 선생님이 쓰시는 카레인가 봐요. 예, 이거 고기 다지고 막 어머나, 이러는데 어머나. 이건 그냥 쓰는데 쓰는 칼. 자, 이게 우리 민속촌에서 쓴 거예요. 굉장히 오래 쓰신 칼처럼 보이는데요. 예, 민속촌에서 옛날에 사가지고. 아, 자, 이렇게 하고. 깻잎도 그다음에- 들어가네요. 예, 깻잎도 이렇게 넣어서 향을. 이게 우리나라 허브예요. 그렇죠. 최고의 맛이 있는 허브.
이거를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다 들어간 거야. 아, 끝난 건가요? 아, 이제 좀 끓어야지 얘 조금 넣죠. 네네. 예, 이거를 고기를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고기가 맛이 덜 빠질 테니까 네. 조금 이렇게 벌려서 선생님, 근데 지금 향신장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고기도 넣었나요? 예, 고기를 좀 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뭘 무쳐놔도 맛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볶아놔도 맛있고 하여튼 무슨 음식 잡채를 해봐 또 네. 완전히 예, 기절하게 맛있어. 예, 이렇게. 저는 오늘 기절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고추씨 들어가도 괜찮아. 괜찮죠, 예. 받쳐야 되니까. 이렇게 끌어올라서 넘으면 안 되거든. 너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정성껏 불 줄여. 줄여드릴까요? 네, 줄여. 자, 지금 센 불에서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예, 중약불로. 그렇지. 약하게 해서 열로. 그래서 또 끓여. 또 끓여요? 예, 은근히 끓여. 선생님, 그러면 이 시간은 몇 분 정도 끓이는 게 좋을까요? 2, 30분. 2, 30분. 약한 불로. 음. 그래서 고기 맛도 우러나고 고추 맛도 우러나고 등등 다 우러나야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좋지, 그럼. 일반 간장과 지금 이 다르지. 향신장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그럼 얘는 네. 그 영양분이 최고야. 아.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이게 또 약이 된다. 자, 자, 그럼 이렇게 끓인 다음에 요거를 끓인 다음에 이제 좀 넣는 거야. 네. 이거 넣는데 요거 넣고 요거는 뭔가요, 선생님? 이거 물엿 물엿. 좀 넣고 물엿 넣고 꿀 넣고 꿀 넣고. 어우. 꿀 넣고 네. 많으면 좀 덜어 놓고 그리고 설탕. 이제 설탕 조금 넣고 그럼 이렇게 넣고 몇 분 정도 끓여주면 좋을까요? 이거 요것도 한 이게 2, 이제 30분? 아까 그 간장 넣었잖아. 네네. 간장 양만큼만 졸이면 되는 거야. 아. 잘 변하지도 않아 이거. 자, 그래서 저희가 시간 그러면- 관계상 미리 이렇게 끓여놓은 양념장이 여기 있는데요. 기가 막히지 냄새. 선생님 장난이 아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네, 이거를 또 받쳐주세요. 네. 자, 이거 좀 작죠, 선생님? 앉아가 앉아. 괜찮아요? 이게 기름을 받치기 위해서야 이게. 자, 뭐 이것저것 다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 이렇게 받쳐지는데 어머나, 지금. 어머나, 어머나. 그러고 나서 여기 고기는 건져요. 고기는요? 예. 건져서 그 볼에다가 담아놨다가 그렇지. 요거는 이제 고추조림에 넣어도 되고 또 메추리알 조림에 넣어도 되고. 와, 선생님 이거 예, 또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네. 이거. 그래서 받치면은 기름이 싹 받쳐져. 받쳐져서 이 간장을 어머나, 가지고 어머나. 무치고 볶고 지지고 표고버섯 볶고 또 잡채하고 뭐든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냥 뭐 아주 음식이 맛있으니까 싹싹 다 없어져. 선생님, 그럼 저는 요거를 이렇게 병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뒤에서 병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것도 또 이제 이렇게 쭉 다 빠지면 이제 이렇게 넣고. 자, 됐어. 자, 그럼 이 향신장을 깔때기를 통해서 빨대기 하나 주고 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럼 요 향신장은 냉장고에 놓고 이렇게 먹으면 냉장고 안 넣어도 아, 냉장고 안 넣어도 되나요? 실온에 놔둬도 안 네. 변해. 그럼 얼마나 놓고 먹을 수 그런데 있나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얼마나 졸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래 가기도 하고 조금 덜 졸일 수도 있어 심심하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장을 담게 되면 자연 간장은 파랗게 곰팡이가 하얗게 지거든. 예. 그걸 꽃이 폈다 그래 옛날 노인네들. 예. 그 정도로 이 재래 이게 자연 간장은 위에 곰팡이가 약간 슬게 돼 있어. 그러면 쏟아가지고 한번 끓이면은 또 한 몇 달 간다고.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곰팡이 쓸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 안 그렇죠? 돼. 예. 안 돼.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최고의 요리 박사가 될 수 있는데요.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향신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향신유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름 여기다 부으세요. 네. 일반 식용유인 건가요, 예, 선생님? 일반 식용유.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 대파. 대파, 응. 그리고 생강. 생강, 그리고 마늘. 네. 자, 양파 이거, 양파. 다 넣을까? 넣고 깻잎은 언제 깻잎도 넣나요? 넣어요. 깻잎도 예. 넣고 불 켜요. 네. 센 불로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냥 보통 불로. 보통 불로 중약불로. 하다가 조금 줄여요. 그럼 저렇게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한 15분. 15분 정도요? 이 지금 이 채소를 왜 넣느냐 하면은 네. 이건 그냥 기름이잖아요. 네. 그냥 기름인데 이 기름을 그냥 음식에다 넣어서 먹게 되면 이 전혀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입 안에 빠로진이라는 그 액이 있어요. 네. 침. 침. 이 침하고 식품하고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기름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 향신채를 넣어서 끓이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몸에서 물을 다 빼요. 아. 물을 다 빼요. 예. 빼면서 얘가 입자가 전부 생기면서 고체로 변해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끓이게 되면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 나와요. 요거를 이제 체에 걸르면 되나요, 선생님? 네, 걸르세요. 네. 요거를 여기다가. 네. 색이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예. 자, 이게 명절에 정말 요걸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아주 귀하고 귀하지. 예, 스트레스도 없고 그럼. 또 우리 주부님들은 또 시어머니 또한테 또 큰 사랑 받을 거고 아이들은 또 맛있게 먹을 거고 남편분들은 또 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잘하는구나 하면서 또 사랑받을 거고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기네요. 자, 오늘 만들어본 천연 양념 중에 이 마지막 향신유였었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있다면 올 명절 정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만들어본 이 천연 양념 3가지를 통해서 꽈리 고추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찔러봐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아, 양념이나 나중에 숨이 잘 배이거나 죽을 수 있도록. 그렇지 이렇게. 네. 소금을 소금을. 뿌리고 향신즙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 수분에 의해서 얘가 이제 녹으면서 절여지겠지. 그러면 얘가 이걸 그냥 졸이면 짜지니까 네. 살짝 헹궈요. 안에 간이 들죠. 네. 이 고추가 그냥 생으로 하면은 아주 그냥 풋내가 나요. 풋내가 나죠. 예. 그리고 속에 간이 안 들어서 아주 맛이 없어요. 근데 속에까지 깊이 간이 들게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저희가 그다음에 씻은 거를 미리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쪽에. 요거 이제 살짝 씻은 거예요. 네. 절였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불 켜면 되겠죠, 선생님? 네, 기름 어디 갔어? 향신유, 향신장, 향신즙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볶아요. 네. 볶고 이거는 새파랗게 볶는 게 아니라 푹 무르게 볶는 거예요. 그래서 밑반찬으로 해놓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두고두고. 네, 완전히 기름이 흡수됐다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육수 넣고 처음에 향신유를 넣고 네, 볶다가 그다음에 예, 마지막 향신장을 넣고 얘를 이제 불을 줄여가지고 네. 은근히 졸여요. 은근히 졸인 것을 어느 정도냐면 새파랗게 졸이는 거는 그냥 바싹 빨리 볶아야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축 처지게 이거하고 바꿔줘요. 네. 축 처지게 이렇게 얘는 어머나. 짭지름한 거예요. 예. 응? 새파랗게 이렇게 볶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부터 아주 좋아하는 밑반찬이에요. 편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치아가 없어도 말랑말랑하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푹 죽을 때까지만 이렇게 그렇지.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푹 죽을 때까지. 얘가 들어가서 또 익어야 되잖아. 고기. 고기. 여기 이제 차돌백이나 뭐 아무거나 안장살이나 아무거나 채 썰어서 이렇게 넣어서 정말 귀한 분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지. 물렁물렁. 그럼 처음에 우리 매운맛도 선생님께서 이쑤시개라든지 포크로 이거 꽈리고추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념들이 이렇게 잘 스며들면서 깊이 맛있게 된 것 스며들었지. 같습니다. 깊이 스며들었지. 네. 요것도 많이 넣으면은 지저분해요. 심리에 하나 있을까 말까. 심리에 하나 있을까 말까. 요것도 약간만 넣어요. 파릇파릇하게. 홍고추, 청고추, 그리고 통깨. 통깨까지.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바싹 졸여주고 국물을 비벼 잡수려면 국물이 조금 있게 하고 요거를 완성 접시에다가 담읍시다. 네. 자, 이리 가져와서 네. 이렇게. 이 정도면 20인분. 자, 이렇게. 어때요? 너무 맛있겠지? 좋습니다. 예. 요거 밥에다 얹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겠나. 자, 알싸하게 매운 꽈리고추에서 이렇게 밥 반찬으로 정말 제격인 것 같은데요. 자, 부드럽게 졸인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입맛 살리는 꽈리고추 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꽈리고추에 구멍을 콕콕 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 향신즙에 절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간이 쏙쏙 잘 배고 풋내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 달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꽈리고추 조림으로 든든한 별미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천연 양념과 꽈리고추 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천연 양념은 먼저 착즙기에 큼직하게 썬 무, 양파, 배, 생강, 마늘을 넣어 즙을 내줍니다. 짜낸 즙을 얼음틀에 부은 뒤 냉동 보관해주면 향신즙 완성! 향신장은 우선 냄비에 간장, 향신즙, 백포도주, 후춧가루, 큼직하게 자른 건고추, 편썬 생강, 큼직하게 썬 깻잎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점여 썬 소고기를 넣어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쌀엿, 꿀, 설탕을 넣어 2컵이 될 때까지 졸인 뒤 건더기를 걸러 한 김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면 향신장 완성! 향신유는 먼저 냄비에 식용유, 2cm 크기로 썬 홍고추, 대파, 편썬 생강, 마늘, 채 썬 양파, 큼직하게 썬 깻잎을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걸러 한 김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면 향신유 완성! 꽈리고추 조림은 우선 꽈리고추는 포크로 구멍을 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 향신즙을 뿌려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달군 팬에 절인 꽈리고추, 향신유를 넣어 볶다가 소고기 육수, 향신장을 넣어 푹 졸여줍니다. 꽈리고추가 물러지면 채 썬 차돌박이, 향신즙, 채 썬 홍고추, 풋고추, 통깨,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꽈리고추 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천연 양념과 꽈리고추 조림으로 깊은 손맛이 담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천연 양념, 여기 보이시는 향신즙, 향신유, 향신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을 통해서 우리 꽈리고추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 제가 꽈리고추조림을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듬뿍 올리겠습니다. 듬뿍 올리면 짜서 어떻게 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선생님. 자, 선생님. 와, 지금 꽈리고추를 이렇게 푹 이렇게 요리를 한다면은 어린아이들도 부담 없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피곤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걸 먹자마자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우리 음식은 먹자마자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한식은 전 세계인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음식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정말 이번 한 주 전설의 옥수동 심영수 선생님께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가에게 배우는 요리 정말 확실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내일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또 더 맛있는 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귀한 나물을 내일은 가르칠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럼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선생님. 또 만납시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은 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삼색나물 절대 놓치지 마세요.